하버드대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강의에 학생들은 경악하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왔음에 혼돈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분석과 경험담에 각국의 학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각자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는데 과연 어떠한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파리는 아름다움, 예술, 역사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 빛이 아래의 자갈길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걸어갈 때 시원한 산들 바람을 느끼며 멀리서 들려오는 센 강의 소리를 들었어요. 파리는 마치 거대한 그림처럼 모든 건물과 거리 모퉁이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프랑스의 영웅들, 유명한 예술가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만들어온 용감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며 우리의 음식, 음악, 언어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배웠어요. 저는 제 조국의 전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으며 자랐어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에펠탑 앞에서 경외심을 느낄 때마다 저는 과거와 깊은 자부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참 좋아했어요.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바게트의 향기, 달콤한 초콜릿 크루아상의 맛, 그리고 분주한 카페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기억해요. 제게 이 단순한 것들은 보물과도 같았어요. 그것들은 프랑스식 삶이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전통과 우아함에 중점을 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항상 믿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중 한 나라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매우 현대적이고 새로운 기술로 가득 차 있다고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프랑스가 수세기에 걸쳐 쌓인 지혜와 역사를 가진 반면 대한민국은 너무 젊고 빠른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이는 곳이 제가 사랑하는 프랑스만큼 위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의 매력과 전통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 나라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너머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이 항상 제가 알고 있던 프랑스 문화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우리의 예술, 역사, 삶의 방식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기둥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매일 지나는 고대 건축물, 고전 회화, 역사적인 거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집에 있을 때면 가족과 함께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보곤 했어요. 그 사진들은 우리가 특별한 순간들을 기념하며 우아한 옷을 입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던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그 기억들은 저를 제 선조들과 더 깊이 연결시켜 주었고 제 가족이 지금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만드는데 한몫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가끔은 먼 나라를 꿈꾸기도 했어요. 그러나 꿈속에서도 저는 파리의 부드럽고 익숙한 색감, 샹젤리제 위 하늘의 푸른색, 고풍스러운 동네의 붉은 자갈길, 그리고 고대 건물들을 둘러싼 정원의 초록빛을 보았어요. 이 이미지들은 항상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고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창의력, 열정, 역사라는 특별한 유산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제 전통에 대한 믿음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프랑스식 방식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나오더라도 우리의 전통은 언제나 당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확신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풍부한 프랑스 유산의 땅에 뿌리 내린 채 자부심 가득한 마음과 새로운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열린 마음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파리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안고 자란 저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 꿈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로 이끌어 주셨어요. 파리를 떠난 날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익숙한 거리, 갓 구운 바게트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센 강이 흐르는 부드러운 소리를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짐을 싸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채 저는 비행기에 올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 출발했어요. 하버드는 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캠퍼스는 거대했고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처음 하버드 야드를 걸었을 때 우뚝 선 나무들과 정갈하게 놓인 벤치들, 그리고 웃음소리와 담소가 어우러지는 소리에 저는 작아지면서도 동시에 무척 신이 났어요. 마치 매일 배우고 발견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겪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원어민들처럼 똑같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매일 연습했어요. 큰 소리로 읽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때때로 단어를 제대로 못할 때 좌절감도 느꼈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하버드에서 열리는 모든 기회를 열어줄 열쇠가 영어 실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에서 저는 다양한 배경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로만 들어본 나라에서 온 분들이었고, 어떤 친구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화,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프랑스 유산을 사랑했지만 저는 이제 각 문화가 가진 고유의 매력을 보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한때 무시했던 문화들에 대해서도 점차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 옛믿음의 일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긴 역사와 변치 않는 예술을 가진 프랑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현대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불안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현대적인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프랑스의 위대한 전통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기술과 분주한 도시 생활에 대해 들었고 그것이 너무 새롭고 빠르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처음 느꼈던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경제학 수업에서 저는 나라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다양한 모델을 배웠어요. 교수님들께서는 혁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나라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진정한 발전은 과거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진 모든 강점을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분의 교수님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분은 친절하시고 지혜로우셨으며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일상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결제하고 건강 기록을 확인하며 심지어 돈 관리를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강의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예시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에너지가 넘치고 혁신적인 나라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주셨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젊고 현대적인 정신을 가진 나라가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오래된 전통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을까요? 강의를 들을수록 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함께 자기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저는 흥분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언젠가는 제 눈으로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 옛 생각들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저는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업적도 충분히 감탄할 만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버드로의 여정은 단순히 파리에서 미국으로의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 내면의 여행이기도 했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다른 방식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가장 뜻밖의 곳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버드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정착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한때 대한민국을 무시했던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눈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해 나가고 싶었어요. 어느 맑고 화창한 아침, 저는 하버드의 웅장한 강의실 중 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한 그 강의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강의가 제 세계관을 바꾸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곧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에 서셨어요. 그분은 친절하지만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도 눈에서는 결의가 빛나셨어요. 강의를 시작하시자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우셨어요. 경제성장, 혁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때 대한민국을 너무 새롭고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수님의 말씀이 달랐어요.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어요. 일상생활이 디지털 원더랜드로 변했어요. 점심값을 스마트폰 한 번의 탭으로 결제하고 간단한 코드로 건강 기록을 확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마치 바쁜 서울의 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스마트폰을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사용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형형색색의 화면, 깔끔한 QR코드, 그리고 삶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직접적이셨어요. 마치 숨겨진 보물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도 기술을 손쉽게 다루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이름을 쓸 줄 알자마자 코딩을 배운 학생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 말씀들은 미래를 포용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셨어요. 제 조국 프랑스는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때때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크게 대조되었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젊고 현대적인 나라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통을 바탕으로 더 밝고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강의 도중 저는 제 옛 의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프랑스의 수백 년 된 유산만이 위대함의 척도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불꽃과 같았어요. 저는 급히 필기를 하며 모든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강의는 상호작용이 활발했어요. 교수님께서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시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통과 발전의 균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그 균형이 한 나라의 성공의 열쇠예요. 대한민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문을 열어주셔서 현대 기술과 고대 전통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생각이 온통 맴돌면서 강의실을 나왔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열린 마음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그 강의는 제 옛 믿음을 도전하게 만들었고, 한때 너무 현대적이라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과 깊은 전통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충격적인 강의 이후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직접 대한민국에 관한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최신 기기와 분주한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풍부한 역사와 굳건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대한민국이 깊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역사와 미술과 함께 컴퓨터 기술도 배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대한민국의 거리 풍경을 담은 동영상도 보았어요. 수도 서울의 거리는 밝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커피값을 스마트폰 한 번의 탭으로 결제했고, 심지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 새로운 도구들을 쉽게 다루고 계셨어요. 특히 저는 일상생활을 매우 원활하게 만드는 디지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QR코드를 스캔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청구서를 손쉽게 결제하는 시스템 등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저는 직접 대한민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에서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는 학생 모임에 가입했어요. 그 모임에서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많은 대한민국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통을 굳게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아 대한민국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분들은 웃으시며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통 음악과 현대 무용이 어우러진 화려한 축제, 그리고 옛 레시피와 현대 요리법이 결합된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매콤한 김치와 달콤한 불고기의 맛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고궁과 밀의 지향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서울의 다채로운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부는 전국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교통 통제나 응급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알게 되면서 프랑스도 대한민국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시야는 점점 넓어졌어요. 저는 한때 오직 프랑스의 옛 전통의 아름다움만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 숨겨진 발전과 창의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옛 생각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룬 균형 있는 발전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이 새롭고 반짝이는 보석처럼 느껴졌고, 한 나라가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디지털 교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따뜻한 지역 사회의 정신에 대해 새롭게 배울 때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발견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이면서도 과거를 깊이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분주한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생생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제 마음은 존경과 희망으로 가득 찼고, 이 발견의 여정이 제 세계관은 물론 제 조국에 대한 생각까지 바꾸어 놓을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새롭고 화려한 기술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하버드 캠퍼스의 큰 떡갈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제 옛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때 프랑스의 옛 방식만이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흥미롭고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대해 배운 이야기들과 사실들을 기억했어요. 스마트폰 한 번의 탭으로 커피값을 결제하거나 QR코드를 한 번 스캔해서 건강 기록을 확인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기술을 사용하는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마음속에 그렸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을 경의와 호기심으로 채웠어요. 저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이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의 전환점은 새로운 대한민국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작은 문화 행사를 초대해 주었을 때 찾아왔어요. 행사장은 전통 한국 예술과 현대 디지털 전시물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전통음악이 경쾌한 전자음악과 어우러져 뜻밖의 조화를 이루었고 그 조화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한 친구께서 옛 축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축하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고 가족들이 김치 같은 전통 요리와 디지털 디저트 아트 같은 현대적인 음식을 함께 즐기는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자부심과 기쁨이 빛났어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행사에서 저는 또한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경험을 나누신 여러 대한민국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학교에서 역사 수업과 함께 코딩도 배우며 정부가 전통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통 위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기 위해 지원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고대의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듣고 크게 놀랐어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때마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마치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비밀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의심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창의력, 그리고 과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모습에 큰 감탄을 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현대적 삶의 이야기를 웃으며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하고 열린 대화 덕분에 저는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되새겼어요. 제 마음이 더 이상 새 아이디어에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어요.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더 많이 듣고 배우면서 저는 모든 나라가 저마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새로운 관점을 제 자신과 함께 항상 간직할 거예요. 한때 저는 프랑스의 전통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발전과 변화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의 변화는 저에게 자유를 안겨주었고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희망과 미소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제가 직접 대한민국을 보고 경험한 덕분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경이로움과 희망이 가득 찼어요.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생각나서 저는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램프의 부드러운 불빛이 책상 위에 쌓인 공책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담기 위해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손쉽게 사용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또한 전통축제가 현대음악과 고대춤으로 함께 축하되는 모습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 모든 순간은 역사에 대한 존경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 예전의 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저는 프랑스의 오랜 역사와 깊은 전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만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혁신과 변화가 삶에 얼마나 큰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과 반 친구들에게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르신들조차도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시고, 가족들이 전통과 현대의 창의력을 함께 담아 축제를 즐기신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친구들은 흥미롭게 들어주시면서 옛것과 새것이 섞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혹은 대한민국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단지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오후 저는 경제학 수업 중 소그룹 토론에 참여하셨어요. 저는 손을 들고 저는 예전에는 옛 방식만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발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전통이 혁신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전통이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솔직한 의견에 감사를 표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과거의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시길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한때 현대 기술이나 다른 문화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마음을 열고 변화의 가치를 보게 되었어요. 제 조국 프랑스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많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빠르고 혁신적인 정신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제 고향을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포용하면서도 그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매일 저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토론에 참여하며 기술이 일상생활을 개선하면서도 전통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캠퍼스 내에서 옛 예술과 새로운 기술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 행사를 조직하는 자원봉사에도 참여했어요. 저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 모두에게 발전이 존중받으며 동시에 흥미로운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실 때마다 깊은 사명감을 느껴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에게 배우며 혁신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변화가 좋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제 새로운 비전을 다시 프랑스로 가져가서 프랑스도 현대 세계에서 빛나면서 동시에 그 마음은 과거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제 새로운 비전이에요. 유균형과 존중,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 비전을 어디를 가든지 간직할 것이고 다른 분들도 옛 믿음을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들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